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의 2020 좀 힘들어서 그런지 말도 꼬이네요. 네, 2025년 3월 20일 저 오늘의 마감 증시 마감 시와 좀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좀 네, 뭐 장초반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오전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오후 점심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게 변동폭이 좀 급격하게 좀 증가한 상황에서 좀 약세가 마감됐고, 특히나 이제 온도차가 어제도 그랬지만 제가 뭐 대형주 중심, 그죠? 대형주들의 강세 속에서 중소형주, 그 코스닥 기술주, 기술 성장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근데 이렇게 좀 이게 수급을 봤을 때는요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빠졌을까 싶을 정도의 그렇게 막 부진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수금등 해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좀 증가했던 신용잔고, 제가 신용잔고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용잔고에 대해서 신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계감 좀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털고 가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 조선방산도 좀 차익 실험 많이 나왔죠, 차익 매물. 그래서 요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 한번 좀 털고, 그래도 신용 관련된 부분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털고 그런 부분인지. 그래도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커버하면서 좀 강조했던 유한양행은 정말 엄청난 좀 초록 공개가 굉장히 잘 났죠.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러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 급등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건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많이 컸죠. 특히나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이 좀 하방 변동을 많이 보였는데, 사실 알테오제는 더 이상 당분간은 3자는 좀 보기는 어려울 거다 싶었는데, 이거를 무슨 말도, 제가 참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이렇게 좀 봐버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다시 차트 통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다른 이슈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비열등성에서 효과를 입증하였고 긍정적인 부분 나왔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작용해서, 아니면 최근에 이게 에로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으로 여기서 더 치고 나가겠지라는 이제 단기성 매물과 단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이제 신용 관련된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섞여서 들어왔는데, 그걸 좀 한번 털고 가기 위한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좀 변동성 나오고 조정 크게 나오고, 특히나 이제 주도업 정도를 위주로 시장에 좀 강했던 분들이 이렇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흔들릴 때, 요럴 때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단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키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흐름을 체크를 하고, 큰 추세 대추세를 보고, 크게 뭐 악재성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한번 키워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죠. 그럼 키워나가는 거는 뭐냐?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가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알테오젠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44 위에서 어쨌든 에로 관련된 부분 나왔을 때 한번 털었잖아요. 일부 좀 챙겼잖아요. 챙기고 나서, 그리고 지금 여전히 뭐 단가는 우리는 아직도 아직 낮은 단가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수익금 자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면 이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변동을 다시 한번 키워가는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는 거는 좀 이런 부분으로 좀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전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전히 코스피는 또 역시나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면은 요거 다시 기어코 좀 60선을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N자로 이제 돌아가면서 750선을 갈지, 그래서 이거 그 720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FMC, 오늘 FMC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다소 좀 세지 않았고, 이전에 좀 이어졌던 거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초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반 좋은 흐름. 그러나 이게 무슨 확 뒤집어졌죠. 변동성 확대했고 대형주 강세로 코스피가 강세 보였고, 반면에 기술 성장주는 대형주를 약세로 이제 코스닥 약세, 특히 바이오 쪽 변동 확대, 조선 방산도 차익률 크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유한양이 초록 공개 대박 났습니다. 대박이었어, 대박. 그쵸. 제가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린 거, 점심 때 올려드린 거, 그거 보시면 되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일단 뒤늦게 좀 기사가 정리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서 드린 건데, 어찌됐든 지금 생존 데이터는 무조건 12개월보다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제 아직 60% 정도에 대한 이제 생존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적인 부분은 추후 이제 OS에 좀 도달했을 때는 더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의 본 게임은 3월 26일 페어마켓에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PT 발표. 이번에 유럽 페어마켓의 중심은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그래도 13만 원 막 흔들렸다가 13만 원 위에서 좀 마감될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최초 FDA에서 승인 받았을 때보다 가치가 훨씬 높아진 건데, 왜냐면 1차 표준 치료제 등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잖아요. 요거는 다르죠. 여기에 플러스 SCGM 같이 하고 있죠. 시장 점유 확대는 시간 문제죠. 그쵸? 여기서 하면 게임 끝이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매출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로열티 10% 정도 챙겨 받는 구간.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 좀 일부 나눠주고, 그러면 따박따박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꽂히는 겁니다. 수천억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최근 이번 주는 제가 삼성전자 계속 흐름 나온다 이러면서 6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흐름 속에서 6만 전자 터트렸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동방강세, 이게 좀 최근까지는 삼성전자 가면은 얘가 눌리고 얘가 가면은 얘가 눌리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좀 시장에 대한 변화였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등 시총 윗단에서 같이 얘네들도 가능성을 보였고,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저가 반복에서 나오면서 오늘 장기 추세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오늘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이 시장에 뭐 18년 동안 지금 있거든요. 제가 뭐 어쨌든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고 이제 뭐 증권사부터 해가지고 업으로 개인 투자로 이제 참여를 했던 부터 플러스 이제 업으로 지금까지 이어가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약간 18년 정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변동성이라는 이런 거는 짜증나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스려야 되는 건데, 훈련이 좀 더, 물론 뭐 훈련이 충분히 이전 처음 했을 때보다는 그래 또 흔드네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긴 추세를 보고 가는 그런 부분은 좀 단련이 됐는데, 그래요. 늘 힘들어요. 원래 이런 변동성 조정 장세는 다 힘듭니다. 투자를 하면은. 근데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잘 요리를 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진짜 도태돼서 나락으로 가느냐, 나락이 아니라 도태돼서 강제로 퇴출당하냐, 그만할래, 포기할래, 이렇게 되느냐. 그래, 그럼 이걸 또 이 변동성이, 그러면 나는 또 어떤 기회를 찾아서 나서지에 대한 그러한 마인드의 차이가 정말 이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변동성이라는 최근 같은 시장에 약간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이런 마감 정리, 시장 정리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하루 이틀만 하고 말 거 아닌 주식 투자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부동산도 관련이 뭐 이슈적인 부분 많죠. 뭐 토거제에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자, 그래서 부동산 여러분 그냥 같은 개념으로 무조건 투자는요, 길게 엉덩이 무거운 분들이 이거 단타로는 그냥 어느 정도 쌓여가는 부분, 그리고 나서 이런 조정 때 단타 물린 거 있으면 그냥 정리하는 거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고, 결단을 내려서 요리할 거를 어떻게 좀 잘 찾아가느냐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단타성, 빅머니에 대한 단타 부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씩 좀 같이 체크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뭐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니까 강세 보였던 삼성전자랑 이제 이런 거 한번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 좀 보죠. 자, 거래 대금이 무려 2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지금 요거 이제 단기 기준선 상단 저항 매물도 돌파하면서 드디어 6만 전자로 올라선 흐름인데, 외국인이 거의 몰빵했죠 최근에. 정말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이게 물론 뭐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고 또 대형주 위주로 해서 수급 블랙홀에 대한 부분으로 기술 성장률이 좀 많이 수급이 빨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귀찮고 짜증나죠.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좀 상단을 만약에 여기서 추가해서 그리고 중소형주 만약에 좀 더 눌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면은 어쨌든 중소형주한테는 기회가 다가와요. 시차를 두고 분명히 다가와요. 근데 이것만 갈 때 이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는 그냥 싫어하고 이게 잘라야 되나 요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왜 삼성전자 이렇게 각오해서 제가 AI 확장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서 보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새롭게 기회를 찾아 나설 부분들이 우리는 분명하게 생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오고 하락 나올 때 대추세, 수급이 이탈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그 막연하게 좀 눌림에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씩 좀 체크해놓고 추려나가야 되는죠. 매매할 부분에 대한 후보군들을 추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눌릴 때마다 하나씩 이제 저가 분할 매수로 통해서 하나씩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거를 좀 더 키워 나가면서 확 감아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압축을 이렇게 여기서 또 압축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워요. 그게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변동성을 우리는 지나야 하기, 변동성을 마주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같이 좀 제가 드리면서 가이드 드리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 드리려고 오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이닉스도 같이 이렇게 좀 동반 흐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외인 기간 같이 다 여기서 쌍끌이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지금 이러한 장세에서 좀 보수적으로 저가 반발에서 들어오는 분도 공매도에 대한 경계감도 있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아직 뭐가 아직 안 됐죠? 가장 큰 정치적, 네, 탄핵 선고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죠. 물음표가 달죠. 이를테면 만약에 그냥 뭐 어느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그리진 않아요. 어떻게 될 거다라고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가기 위해서 대형주로 몰리는 거예요. 탄핵이 어떻게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인용이 되면은 이때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럼 이때에서 시장이 어떻게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시장이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금 중립적인 부분에 대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동안 많이 눌렸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쏠리면서 기술주들에 대해서 특히나 조선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좀 이게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충분히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늘 좀 이제 강하게 좀 강조하게 말씀드리고, 신용자금은 이게 어제보다 증가하였고 여기도 조금 증가했는데, 근데 어쨌든 증시자금 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거래 대비 증가 감소했어요. 네. 자, 그럼 바이오 쪽 한번 우리 업종별로 좀 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LG와 포스코홀딩스 봐드릴게요. 네, LG와 포스코홀딩스 여기 기준선 상단 돌파해놨죠. 정말 오랜 기간 거진 한 2년 가까이 눌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쵸? 그러다 이제서야 여기서 이제 돌림 나와서, 그래서 장기 추세 위로 올랐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30만 원 위에서만 놀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손에서 좀 보고 있고, LG화학 역시나 정말 오랜 기간 눌림을 보이다가 이번에 뭐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된 기대감으로 있어서 지금 여기 자리 잡았죠. 자리 잡힌 거죠. 여기 지금 25만 원 위에 잡히면은, 지금 아까 보셨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빈매물대예요. 요게. 그럼 요거는 LG화학은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요, 지금 최근 수급 주입된 거 보면은 요게 대형주지만 이제 30조까지 30조랜다. 30만 원까지에 대한 반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LG화학도 아마 오랜 기간 좀 장기로 좀 눌려서 계속적으로 좀 반려 종목 중 하나로 좀 갈고 가신 투자는 많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좀 자리 잡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좀 한번 볼게요. 알테오제 도대체 why 진짜 wh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 그냥 무자비로 때렸는데, 시간이 다니까 조금은 돌리면 나오지만, 자, 근데 수급 보면요, 막 엄청나게 팔아지겠다라고는 안 보여요. 근데 투신이랑 기법에서 좀 많이 팔았어. 기법에서 좀 던졌는데, 요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법이랑 투신, 뭐 기간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눌려서 좀 팔려고 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저는 이 40대 이격을 맞춰서 40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3자는 보일지언정 3자에서 잡는 흐름은 좀 당분간 어렵겠다 봤는데, 아이씨, 이게 제가 여기서 괜히 말실수했네요. 이걸 취소했어야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눌렸고, 다만 여기서 일단 주추세, 제가 여기서 박스권 만든 거 여기만 그럼 안 깬다 그러면 좀 시간이 다시 한번 걸리겠지만 반등 흐름, 그리고 계속 결과치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요, 뭐 이번에 3월 페어마켓에 대해서 가장 사실 주인공은 유한양행이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올려둔 영상 다 꼼꼼하게 보셨으면 이번에 학회는 유한양행이었고, 이제 사실 알테오젠도 이번에 비열등성 관련된 부분만 이제 점검하는 거였지, 교차적인 부분도 해가지고. 다가온 학회는 가장 큰 건 이제 4월에 뭐 미국 아마케는 사실 이거는 이제 전임상 시범물질이고, 5월 말에 있는 아스코예요. 임상 종양 학회. 그런 학회를 고려했을 때는 바이오는요, 지금 한번 털고 간다고 해서 털리지 말고 주추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털림에 있어서 시간을 좀 중기단에서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좀 잡아가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한올바이오파마가 조금 이제 많이 빠졌던데, 얘는 좀 그래요. 저는 뭐 삼성에서 괜찮다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투자의 또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 이를테면 이제 특히 바이오 관점에서 1상 뭐 2상 3상 있잖아. 결과가 잘 나왔어.
근데 결과가 임상 결과 잘 나왔어. 근데 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올랐다가 세론 나오죠. 막 이를테면 예를 들어 기대감을 막 올랐어. 근데 결과 잘 나왔습니다. 팔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왜 이러냐면은 자 결과가 잘 나왔어.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거 결과 확인했으니까 난 팔게 요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 약간 요런 걸로 가요. 그런데 지금 유한양인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말태우진 이런 거는요. 팔게가 아니라 진행 중에 정말 이제 실적이 찍히는 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대추세, 빅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올 때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이를테면 에로 같은 경우 슈팅 나올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팔고 그래야지 이렇게 좀 변동 나올 때 그 팔매에서 판 거를 현금을 쟁여놓은 걸로 또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놈도 사실 학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저는 10만 원은 웬만하면 안 깨졌으면 차라리 10만 원 저점 잡고 장기 추세 설마 여기가 지지 받으려고 테스트 하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올랐으면 좀 모르겠는데 좀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요거는 계속 한번 장기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죠. 어쨌든 얘도 ADC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제 미국 다가오는 아스코트 관점에서도 학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도 나쁜 영향 받고 이제 고민할 시기인데 저점 대응을 한 번은 더 고려해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SK마이파는 어쨌든 실적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금 바닥도 한번 기는 부분에서 그래서 실적 나오고 하면 다시 지금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가는 그림에서 조금 이제 수익률보다는 일단 수익금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팔고 사고 약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시즌에 대한 바이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대비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LB도 기원을 합니다. 일단 시간에서 좀 그래도 오늘 다시 나오는데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일단 그렇게 발표를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죠. 근데 뭐 계속적으로 뭐 지금 진양구 회장이 뭐 그룹 계열사들 뭐 주식을 계속 산다고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자신감을 표하기 위한 흐름 나오지만 어쨌든 결과 이제 D-Day가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다른 거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좀 볼게요. 뭐 올릭스 이런 거 좀 일단 패스를 해놓고 HLB는 대응 그냥 제가 이제 빅이벤트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코멘트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잡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차원지 그쵸 대주전자 재료 정도 보고 오늘 어쨌든 2차원지도 나쁘지 않았죠. 어쨌든 이제 포스콜린스랑 LG화학도 다 2차원지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얘네도 괜찮았고 삼성 SDI도 오늘은 좀 불림이 나왔어. 뭐 유중 관련된 모습 한번 두드려 맞고 그래서 근데 글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2차원지 관련 관점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랑 포스콜린스 LG화학 정도가 이제 바닥에서 좀 불림 나왔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원래는 아시죠? SK하이닉스가 가면은 삼성전자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가면은 하이닉스가 빠지고 약간 요런 서로 이제 경쟁 구도로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어쨌든 지금 같이 손잡고 잘 가고 있다. 하고 지금 삼성전자 관점에서는 AI 확장 관점에서 이제 심텍 뭐 레거시 쪽에서 심텍도 추세는 좀 잡아놓고 있으니까 심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주반도체도 좀 추세 잡아놓고 네오셈, CX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자란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레거시랑 팹레스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좀 체크를 하면서 보고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그 강세 흐름은 온디바이스랑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그냥 추려놓고 있어요. 줄여놓고 감을 게 분명히 하나 좀 생기면 그걸로 감아 가야 되는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도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글과부터 그냥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추세 전환 관점에서 21,000원 돌리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은 일단 피롭틱스가 4만원은 다시 4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기 4만원 전후로 인해서 자리를 좀 잡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이제 4만원 이탈됐을 때 이탈되고 돌릴 때 요 구간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금 4만원 돌리면서 여기 지금 저점을 이렇게 좀 여기서 추세를 다시 잡아갈지 그 부분으로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수급이 최근에 좀 주입된 게 다 빠지진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 SKC는 오늘 좀 잘랐는데 일부
보시면은 이게 좀 이중 바닥을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동박 관점으로 좀 이렇게 좀 빼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다시 13만 원 좀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그리고 이를테면 만약에 12만 원 완전히 좀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다 자르고 나서 좀 다른 걸로 엎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유한양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알테오제네랑 조금 더 물량을 사든지 이렇게 좀 밸런스 조절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유리기판이랑 이번에 GTC 2025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좀 빠진 게 유리기판이랑 로봇 쪽이에요. 그렇죠. 유리기판 좀 잘 챙기다가 마지막 거 이제 SKC 잠깐 짤짤이 치려다가 약간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좀 빨리 만회를 하는 부분으로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은 완전히 수급이 다 이탈된 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30만 원 이탈되지 않고 30만 원 기준에서 좀 자리 잡혀 가는지를 보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도 지금 이게 물적 분할 이후에 어쨌든 근데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한 5, 6%더 빠진 경향이 있긴 해요. 사실 여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한 6% 빠질 건데 11% 빠진 거니까 그렇죠. 왜 평균치로 봤을 때 다만 근데 평균치로 지금 단기간에 10% 이상 빠진 로봇주들이 꽤 많습니다. 요거를 좀 감안했을 때 요거 지금 60선 안 깨고 요 추세 잡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점은 35,000원 기준으로 여기서 흔들고 자리 잡고 흔들어서 37,500원까지 이 정도까지에 대한 1차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어쨌든 로보티즈 커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로봇 관점은 지금 이번에 좀 약세 흐름에서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CMS 그렇고 이런 부분 아직은 차트는 다 깨진 건 아니지만 이런 낙폭이 발생될 때 그것도 낙폭을 어떻게 좀 잡아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돈 들어왔던 거 부분에서 좀 실체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종목 관련된 부분은 일단 대장 관점에서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할 거고 큐렉스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인증 받았어요. 인증 판매 인증 그거를 받았어요. 인공화학 인허가 획득. 이거는 커요. 일본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왜 고령화의 최정세에 있는 구간에서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이제 최근에 요 깔짝의 물량을 여기를 소화하고 저는 요렇게 좀 방향을 잡을 것 같아서 큐렉스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꽤 큰 거예요. 그간 한 2, 3년 전부터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된 거니까 인허가가. 조선업이 오늘 바이오와 함께 많이 눌렸죠. 좀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워낙 많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막 팍 꺾인다는 아니지만 한 번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반등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더 높게 가겠지란 상단을 볼 거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방산 쪽에 대한 게 이제 유럽이 그렇게 뭐 제3자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유럽이 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우리나라가 좀 진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로 약간 세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좀 뚫었잖아요. 막 K9이랑 자주포랑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방사는 조선은 좀 그렇다 쳐도 방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은 더 돌림 나오지 않을까?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것도 공매도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렇죠. 다른 것보다 어떤 지금 조정해서 막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지금 조정은요. 어쨌든 공매도 재개도 앞두고 있고 뭐 4월 1일 관세 관련된 부분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자고요. 지금 약간 선택과 집중해서 좀 자를 거 자르고 강할 거 강화해서 그렇게 좀 키워나가서 포트를 압축해 놓는 게 좀 더 필요해요. 어쨌든 일부 도려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도려냄에 있어서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전기전력도 이제 4일 전기 정도는 괜찮은데 좀 돌아가고 좀 전기전력 대부분 좀 돌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이제 턴하는 부분 보고 재공략을 하든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일 전기도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트레가이도 많이 우주항도 그냥 오늘 안 눌린 게 없어요. 우주항도 눌렸죠. 근데 요거 주추세는 얘는 5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5만 1,000원 정도 보고 그래서 요거 이탈되지 않으면 요거는 다시 낙폭에 따른 여기서 좀 저가 매수 좀 가담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트레가이는 5만 원 이탈 여부 한번 보자고요.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세트레가이는 실패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거는 약간 반쪽짜리 주니까 패스를 하고 자 그럼 요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고 지금은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지금 수급 대비해서는 좀 과하게 빠진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뭐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단기성 매물을 한번 털기 위한 거. 왜냐면 이를테면 만약에 알트브젠이 사실 지난 우리 9만 원대 처음에 독점 계약 나올 때 그때 이제 사박아가지고 20, 30, 40 해가지고 한 200%, 300% 이렇게 좀 갔던 건데 제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를테면 최근에 에로 나왔던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또 이렇게 이거를 이때 생각을 통해서 막 강하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만약에 42에 막 43에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변동 못 버티죠. 이를테면 이게 막 신용으로 썼다 그러면 신용 관련된 부분 다 이제 반대매를 고려해서 매도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물량을 좀 털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창후 한 2, 3거래를 더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전히 좀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 통해서 지금 키울 거 키워갈 거 안 될 거 떼어내면서 어느 정도 떼어놓고 현금성장선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대응해서 상처를 봉합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막연하게 존버는 아니고 존버할 거가 있고 좀 떼어내서 좀 다시 차라리 그 존버할 거 떼어내서 붙여서 살을 더 붙여서 가는 게 좋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뭐 가이드 드리고 제 코드블랙 방에 오시면 그런 뭐 같이 스터디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 관점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려운 장세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럴수록 더 우리는 어떻게 요리를 해 나가지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동을 못 샀으니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을 활용하지가 이거 변동성 나왔으니까 내일 바로 가겠지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네. 그러면 요거를 좀 계속 모아가 보면은 향후 반등 나올 때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 네.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주식 시장에서 롱런하는 꾸준하게 쌓아가는 그런 베이스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매매랑 제가 추구하는 이 투자는 그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부분도 있으면은 너무 낙폭과대에서 단기 공략해서 치고 빠지고 약간 이런 것도 해서 쌓아가서 또 거기서 키우는 거 잠깐 또 그 수익금을 더 뭐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사고 이런 식으로 가도 굉장히 베스트예요 이게. 네.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려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따뜻해진 만큼 또 공기질이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